자, 지금부터 컴퓨터 구조 강의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강의로 부울대수입니다. 자, 부울대수 강의하기 전에 컴퓨터 일반에서 컴퓨터 구조가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출제 경향부터 다시 한번 더 정리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이 표는 국가직 9급에서 컴퓨터 일반 출제되는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 컴퓨터 구조는 평균적으로 현재 4문제 정도가 출제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컴퓨터 일반 출제되는 유형하고 과거의 컴퓨터 일반 출제는 어떻게 다르냐 잠깐 설명하면, 과거에는 컴퓨터 일반 출제 내용이 지금 강의하려는 컴퓨터 구조에서 20문제 중에서 15개 정도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일반 출제 경향이 과거하고 지금은 상당히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지금은 그 출제 범위가 매우 넓다라는 것 이해될 수 있죠.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컴퓨터 구조에서 평균적으로 4문제가 출제되는데, 이 4문제 유형은 크게 2가지 부류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상식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제0장 컴퓨터 시작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일반 상식에 해당되는 문제는 전산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제10장 컴퓨터 구조에서 다루는 내용은 컴퓨터 내부 작동 원리에 대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영역의 문제는 지금 많이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엄청나게 많이 출제되었죠. 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하면은 컴퓨터 구조 영역 문제는 지금 컴퓨터 일반에서 4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제0장 컴퓨터 시작에서 다룬 문제가 더 많이 출제되고,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 컴퓨터 구조 영역에 대한 문제는 다시 강조하면 옛날에는 엄청나게 많이 출제되었지만 지금은 잘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어쩌다가 한두 문제 출제되기도 하기 때문에 공부는 해야 되겠죠. 해서 지금부터 제10장 컴퓨터 구조 관련 내용을 강의하는데, 앞으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 있는 핵심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부울대수 개요부터 설명합니다. 1-1은 2입니다. 그런데 부울대수에서는 1-1은 2가 아니고 1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우리 현실에서 1-1은 2가 아니고 1이 되는 간단한 예를 오른쪽 커피를 이용하여 설명하면, 커피 2잔이 있을 때 그 각 온도가 50도입니다. 2잔을 섞었을 때 온도가 100도일까요? 아니죠. 2잔을 섞어도 그냥 50도입니다. 이거는 곧 1-1은 2가 아니고 1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좌측에 부울대수에서 1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면, 부울대수에서 1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을 더하면 역시 모든 것이 되겠죠. 해서 부울대수에서 1-1은 2가 아니고 1이라는 원리입니다. 아무튼 부울대수 원리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여기서 간단하게 부울대수하고 일반 대수학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였습니다. 자, 이 부울대수는 내부적으로 그 변수는 0 또는 1 값만 가질 수 있는데, 0은 거짓, 1은 참을 의미합니다. 부울대수는 1847년 영국의 수학자 조지 부울이 창안한 대수의 한 형식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컴퓨터 회로 설계 기초가 됩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컴퓨터 내부적으로 디지털 논리 회로라고 하죠. 이 디지털 논리 회로가 곧 무엇이 될 수 있느냐? 부울대수가 될 수 있는데, 아래 설명은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오른쪽에 간단한 디지털 논리 회로 하나 가져왔는데, 앞으로 이 디지털 논리 회로를 어떻게 부울대수로 표현하는지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부울대수 기본 원리를 설명합니다. 부울대수 기본 원리는 집합의 원리하고 같습니다. 해서 집합 원리를 이용하여 부울대수 기본 원리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화면표에 있는
집합에 사용된 여러 가지 기호가 있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하지만 핵심을 잠깐 이야기하면 먼저 합집합에 사용된 기호가 영어 단어 U하고 모양이 같습니다. 그런데 집합에서 전체 집합도 영어 단어 U를 사용합니다. 왜 영어 단어 U를 사용하느냐? 전체 집합은 영어로 Universal Set입니다. 이때 U를 따서 전체 집합을 U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집합 이론 다룰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합집합에서 사용되는 기호하고 전체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 모양이 똑같으니까 헷갈리겠죠. 해서 제가 여기서 단지 전체 집합 나타내는 기호는 빨갛게 표시하였고 그 글자 모양을 이탈리체로 표현하였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집합 원리하고 부울대수는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느냐인데, 먼저 집합에서 합집합은 부울대수에서는 A 더하기 B 형태로 나타내고 교집합은 A 곱하기 B 형태로 나타내는데 이때 점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집합은 부울대수에서는 0이고 전체 집합은 부울대수에서는 1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 설명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부울대수에서 공집합은 0이고 전체 집합은 1이 되는데 오른쪽에 적어 두었습니다. 전체니까요. 부울대수에서 전체는 1하고 0을 포함한다. 이렇게 설명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부울대수에서 공집합의 개념은 0이고 전체 집합의 개념은 1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도 전혀 무관합니다. 자, 그리고 여집합은 집합 표현하고 부울대수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A바 또는 A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부울대수 기본 원리인데 오른쪽에 집합 부울대수 관계를 비교하여 또 예를 들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예를 든 이 내용은 제가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봅니다. 부울대수 기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였다면 이 내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분석해 볼까요? 먼저 어떤 집합 X가 있을 때 자기 자신하고 합집합, 교집합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이것을 부울대수로 나타내면 X 더하기 X는 X가 되는 거죠. 2X가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X 곱하기 X는 역시 X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집합 X가 있을 때 공집합, 전체 집합, 그리고 여집합을 합한 것이죠. 자, 이 결과는 집합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부울대수로 나타내면은 X 더하기 0, 공집합은 부울대수에서는 0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 결과는 X, 이 형태는 일반 대수식 형태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X 더하기 1, 이때 1은 뭘까요? 전체 집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1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일반 대수식 구조하고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집합 X가 있을 때 X 이외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X 더하기 X 바 하면은 그 결과는 전체가 되니까 부울대수에서는 1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집합 X가 있을 때 공집합, 전체 집합, 그리고 X 바의 집합 연산 결과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이거를 부울대수로 나타내면 X 곱하기 0, 공집합은 0이니까요. 그 결과는 0이 되는 거고, X 곱하기 1, 전체 집합 U는 1로 표현하니까요. 그 결과 역시 X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X 곱하기 X 여집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공통적인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공집합이 되니까 부울대수에서는 0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부울대수 기본 원리를 공부하였고 이 기본 원리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규칙을 추론할 수 있겠죠. 그거는 뒤에서 설명합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설명한 부울대수 기본 원리에 의한 기본 규칙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설명한 부울대수 기본 원리는 무엇이냐라는 건데 이것을 가설 그리고 정리라고 합니다. 자, 주어진 표에 이 가설 정리를 이용하여 아래쪽에 있는 흡수 법칙부터 이 드모르간 법칙까지 추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추론된 이 결과는 매우 쉽습니다. 자세히 보면 무엇하고 똑같습니까? 집합 이론하고 똑같고
그리고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방정식 전개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것은 아닌데 정리가 약간 필요합니다.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은 분배법칙입니다. 자, 분배법칙에서 좌측에 있는 이 구조는 방정식 전개하는 원리하고 동일합니다. 해서 특별하게 연습할 것도 없죠. 단지 우측에 있는 이 분배법칙은 방정식 전개하는 원리하고 다르다는 거죠. 해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도록 합니다. 제가 오른쪽에 증명해 두었으니까 참고합니다. 그리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Y1, Y2 형태로 수식 구조를 적어 두었습니다. 참고하는데 Y1 형태의 수식을 보면 A 더하기 A, B, C, D 이거는 어떻게 전개되느냐. A 더하기 A, A 더하기 B, A 더하기 C, A 더하기 D, A 더하기 E 형태로 전개되죠. 다시 강조합니다. 일반 대수학에서 다루는 방정식 전개하는 원리하고 다르다는 거죠. 해서 시험 문제에서 부울대수 간략화가 출제되면 바로 이 분배법칙의 이 내용이 지금까지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설명한 이 여러가지 법칙, 다르게 말하면 공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공식을 암기해야 될까요? 특별하게 암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단지 Y1 아래쪽에 적어둔 이 분배법칙 이것만 어느 정도 신경 쓰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설명한 이 규칙을 이용하여 뒤에서 부울대수 간략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는데 뒤에서 설명하는 내용 들으면은 지금 설명한 이 규칙 암기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시험에서 부울대수 간략화 문제가 나오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울대수 간략화에 이용될 수 있는 수식에서 없어진 변수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먼저 이변수 수식에서 없어진 변수를 어떻게 추가하느냐입니다. y는 a 더하기 ab 수식에서 어디에서 어떤 변수가 없어졌을까요? a항에서 b가 없어졌다는 거죠. 뒤에 있는 ab에서는 이 변수 ab 둘 다 존재하니까 없어진 변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A항에서 없어진 B를 어떻게 추가해야 될까요? 그냥 단순하게 B를 추가해서는 안 되겠죠. 단순하게 추가하면 원래의 수식과 동일한 의미의 수식이 안 되니까요. 동일한 의미의 수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추가해야 하느냐? 바로 아래쪽처럼 추가합니다. 괄호 안에 B 더하기 B 다시 이렇게 추가하면 원래의 수식과 동등한 의미의 수식이 되는 거죠. 아래쪽에 추가로 좀 설명되어 있는데 y는 a 상태에서 변수 b를 추가할 때 b 더하기 b 다시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부울대수 원리에서 b 더하기 b 다시는 1이 되는 것이고 이 구조에서 이런 있으나 마나 해서 원래의 a로 되돌아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없어진 변수를 어떻게 추가하느냐 이해를 합니다. 자, 이렇게 없어진 변수를 추가하고 나서 어떻게 간략화를 하느냐 간단하게 살펴보면 전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전개를 하고 나서 수식 구조를 보면 여기 AB 동일한 AB가 두 개 존재합니다. 그러면 하나는 필요 없는 거죠. 하나를 제거하고 나서 다시 주어진 수식을 A로 묶어서 간략화를 할 수 있습니다. 부울대수식 간략화는 뒤에서 세부적으로 다룹니다. 여기서는 없어진 변수를 어떻게 추가하느냐를 정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자, 오른쪽 3변수 수식에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합니다. y는 ab 더하기 ac 더하기 a 다시 b 다시 c입니다. 없어진 변수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항에서 존재하죠. 첫 번째 항 ab에서는 없어진 변수가 뭘까요? c가 없어졌죠. 추가할 때는 어떻게 추가해야 하느냐? C 더하기 C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항에서는 B가 없어졌죠. 해서 B 추가할 때는 B 더하기 B 다시 이렇게 추가하죠. 그러면 원래의 수식과 동등한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추가하고 나서 전개를 하는 거죠. 전개를 하고 보면은 A, B, C라는 항이 두 개 존재하죠. 그러면 하나는 제거하는 거죠. 제거한 상태에서 이렇게 간략화 과정을 밟을 수가 있다. 다시 한번 더 간략화 과정은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여기서는 없어진 변수를 어떻게 추가하느냐까지만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 더 추가로 설명하면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없어진 변수를 추가해서 간략화를 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느냐. 지금 설명한 이 과정을 다 밟으면 되는데 시험장에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지금 네모치는 이 부분은 굳이 기술할 필요가 없죠. 바로 주어진 첫 번째 이 수식 상태에서 바로 이 전개하는 것을 기술할 수 있죠. 눈에 보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부터는 부울대수 간략화를 왕초보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부울대수 간략화는 크게 두 가지 방법, 대수적 또는 카르노 맵을 이용하여 간략화를 할 수 있는데, 먼저 간단한 수식 y는 a 더하기 ab를 이용하여 부울대수 간략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다양하게 설명을 해봅니다. 먼저 공부를 조금이라도 한 사람은 간략화한 결과는 이 흡수 법칙에 의해서 a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공식 흡수 법칙을 몰라도 대수적으로 얼마든지 간략화가 가능하죠. 먼저 y는 a 더하기 ab에서 변수 a로 묶으면 괄호 안에 1 더하기 b가 되고 1 더하기 b는 부울대수 원리에 의해서 1이 되고, 그리고 a 곱하기 1에서 1은 필요가 없죠. 해서 대수적으로 간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어진 수식을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간략화가 가능한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 y는 a 더하기 ab를 분배 법칙을 적용하여 a 더하기 a 더하기 b로 변경시킬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a 더하기 a는 a가 되니까 다시 변경된 이 수식을 a로 곱하면 a 더하기 ab, 이것은 곧 뭘까요? 원래의 수식 형태로 되돌아갔죠. 그러니까 주어진 수식은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서는 간략화가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방법으로 없어진 변수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간략화를 할 수 있는데, 없어진 변수는 a에서 b가 없어진 것이죠. 해서 없어진 변수를 추가해서 전개시켜서 이렇게 간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르노 맵을 이용하여 간략화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카르노 맵을 이용한 간략화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여기서는 그냥 카르노 맵을 이용하여 간략화를 할 수 있다 정도만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간단하게 제가 정리하였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면은, 카르노 맵을 이용하여 간략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어진 수식을 어떻게 변경해야 하느냐 하면은, 앞에서 공부한 없어진 변수를 추가하여 이 수식의 형태를 ab 더하기 ab 바로 고쳐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친 상태에서 변수가 두 개니까 이 변수 카르노 맵을 그려서 이 빈 공간에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주어진 수식에 대한 1을 채우는 거죠. 그 1을 채우고 있는 거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지금 적어 놓은 것을 그냥 한번 읽어봅니다. 자, 1을 채우고 나서 이것을 묶어서 간략화하는 방법입니다. 아무튼 카르노 맵을 이용한 간략화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부울대수 간략화는 대수적으로 간략화를 할 수 있고 카르노 맵을 이용하여 간략화를 할 수 있다까지만 정리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간략화 해본 대수식하고 매우 비슷한 구조의 대수식을 간략화해 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설명하면, 앞에서 설명한 y는 a 더하기 ab, 이 구조는 분배 법칙으로는 간략화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y는 a 다시 더하기 ab, 매우 비슷한 대수식인데 분배 법칙으로 간략화가 가능한지 적용을 해봅니다. 아래쪽에 분배 법칙을 적용하여서 주어진 a 다시 더하기 ab를 전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개를 하고 나면 a 다시 a는 1이 되는 거죠. 제거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a 다시 b로 간략화가 가능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없어진 변수를 추가해서 간략화가 가능할까요? 자, 이 a 다시 항에 없어진 변수 b 더하기 b 다시를 추가하고 전개를 하고 나서 간략화를 해보았습니다. 이 간략한 결과가 곧 원래의 수식으로 되돌아갔죠. 없어진 변수를 추가해서는 간략화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세 번째, 카르노 맵을 이용할 수 있죠. 카르노 맵을 이용해서 간략화는 없어진 변수를 추가해서 수식 구조를 이렇게 바꾸고 카르노 맵을 작성해서 간략화하는 거죠.
자, 카르노 맵을 이용한 간략화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니까 여기서는 수식을 카르노 맵을 이용하여 간략화할 수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고 참고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비슷한 구조의 대수식인데 어떤 것은 분배 법칙으로 간략화가 가능하고 어떤 것은 분배 법칙으로 간략화가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합니다. 수식 y는 ab 더하기 ac 더하기 a 다시 b 다시 c 간략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분배 법칙, 흡수 법칙 등 여러 가지를 적용하면 간략화가 가능할까요? 자, 결론입니다. 주어진 수식은 없어진 변수를 추가해야만이 간략화가 가능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카르노 맵 작성하는 방법과 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화면에 2변수 카르노 맵, 3변수 카르노 맵, 4변수 카르노 맵 작성된 것이 있는데 먼저 잘 분석해보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카르노 맵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간단하게 카맵이라고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먼저 2변수 카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변수가 두 개니까 A, B 두 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뜻이고 이때 0, 1은 무슨 의미일까요? 변수 A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또는 1이라는 거죠. 우리가 볼 대수에서 각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또는 1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변수 B도 역시 0 또는 1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3변수 카맵을 볼까요? 3변수 카맵은 변수 A, B, C로 구성되어 있죠. 해서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A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이고 B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0, 01, 11, 10 네 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4변수 카맵은 아래 그림처럼 A, B, C, D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카맵을 작성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아마 눈치챈 사람은 이미 처음 공부해도 눈치챘을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2의 2성 4가지 00, 01, 10, 11 4가지 값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카맵 작성에서는 그 기술하는 순서가 00, 01, 10, 11 이 순서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죠. 자, 좌측 카맵을 볼까요? 두 변수 A, B가 가질 수 있는 값을 어떻게 기술하느냐? 00, 01, 그 다음에 10을 기술하지 않고 무엇을 기술하였습니까? 11부터 먼저 기술하였죠. 처음 카맵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10을 적습니다. 자, 그러면 변수 CD가 가지는 값 적을 때도 역시 00, 01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적는다? 11을 먼저 적고 끝에 10을 적는다는 사실 정확하게 인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2변수 카맵을 이용하여 작성된 카맵에 0과 1을 어떻게 채우느냐 설명을 합니다. 주어진 2변수 카맵에서 각 항을 민텀이라고 한다라고 하였죠. 그러면 첫 번째 이 민텀에 표시된 그 항이 왜 A-B-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때 다시를 붙이는 것은 0인 경우입니다. A도 0이고 B도 0이라는 거죠. 해서 A-B-가 이 민텀에 해당하는 그 값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는 왜 A-B일까요? A는 0인데 B는 1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민텀은 왜 AB가 되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3변수, 4변수에서도 각 민텀에 표시된 이 개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각 민텀에 1을 채워서 최소화를 하는데 주어진 수식 AB 더하기 AB 다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민텀에 1을 채운 것이 바로 오른쪽 이 카맵 구조죠. 왜 여기에 1하고 1이 채워졌는지 이해할 수 있죠. 바로 수식 AB 그리고 AB 다시니까 앞에 그 카맵에서 표시된 이걸 보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각 민텀에 필요한 1을 채우고 나서 어떻게 간략화를 하느냐. 인접한 1을 상하 좌우로 2의 누성배가 되도록 묻습니다. 먼저 간단한 구조니까
주어진 일을 이렇게 이의 누승배가 되도록 묶을 수가 있죠. 이렇게 묶고 나서 0과 1에 걸쳐진 변수를 제거하면은 간략한 결과가 되는데 왜 0과 1에 걸쳐진 변수는 제거해야 될까요? 이런 내용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여기서 묶은 이것을 이용하여 0과 1에 걸쳐진 변수가 뭐냐라는 것만 이해를 하도록 합니다. 바로 이 변수 b가 0과 1에 걸쳐져 있다라는 것이죠. 해서 변수 b를 제거하고 나면 남는 것은 a만 남는 것이죠. 해서 주어진 수식의 간략화는 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카맵에서 인접한 일을 상하 좌우 2의 누승배로 묶고 어떻게 0과 1에 걸쳐진 변수를 제거하느냐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설명하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카맵을 이용한 대수식 간략화 순서를 살펴봅니다. 대수식 y는 ab 더하기 ab 다시 더하기 a 다시 b의 대수식을 카맵을 이용하여 간략화하는 순서는 먼저 대수식이 두 개의 변수로 되어 있으므로 이 변수 카맵을 작성하고 작성된 카맵 구조에서 대수식이 가지고 있는 각 항에 해당하는 민텀에 1을 채우는 것이죠. 이렇게 1을 채우고 나서 인접한 1을 묶고 나서는 0과 1에 걸쳐진 변수를 제거하고 나서 그 결과를 더한 것이 곧 대수식 간략화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자,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인접한 1은 어떻게 묶느냐?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카맵 구조에서 인접한 1을 묶을 때는 반드시 상하 좌우로만 묶을 수 있고 대각선으로는 묶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묶는 것은 반드시 2의 누승배가 되도록 묶어야 하는데 2의 누승배라는 것은 그 개수가 1개, 2개, 4개, 8개 이런 식으로 묶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능하면 크게 묶어야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묶는 횟수는 최소가 되도록 묶어야만이 최종적으로 간략한 결과가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내용에서 인접한 1을 이렇게 묶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0과 1에 걸쳐진 변수는 왜 제거가 될까요? 아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이해할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오른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0과 1에 걸쳐진 변수는 왜 제거가 되느냐입니다. 자, 주어진 수식을 이용하여 다시 한번 더 설명하면 y는 a에서 없어진 변수 b 더하기 b 바를 추가할 수 있겠죠. 이 추가해봤자 어떻게 될까요? 이 결과는 1이 되기 때문에 제거가 되는 거죠. 자, 이 수식 구조에서 b는 1로 표현되고 b 다시는 0으로 표현되는 거죠.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0과 1에 걸쳐진 변수를 제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주어진 카맵 구조에서 0과 1에 걸쳐져 있는 변수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다시 한번 더 설명합니다. 자, 주어진 그림 구조에서 제가 동그라미 치는 이 부분 이렇게 묶어진 구조를 왼쪽으로 따라가 보면 0과 1에 걸쳐진 변수는 a인가요? b인가요? a가 0과 1에 걸쳐져 있죠. 해서 이 변수 대수식 구조에서 ab에서 0과 1에 걸쳐진 변수는 a라는 거죠. a를 제거하고 나면은 b만 남게 되겠죠. 그런데 이 b는 왜 이 다시가 붙었을까요? 이 묶은 것을 위로 b 영역으로 따라가 보면 b는 1 값이 아니고 0의 값을 가지는 거죠. 0의 값을 가지면은 이 다시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해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면 이렇게 묶은 결과를 간략화하면은 b 다시가 된다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아래쪽 이렇게 묶은 구조는 왜 a가 되는지 설명하면 먼저 위로 따라가면은 0과 1에 걸쳐져 있는 변수는 a가 아니고 b가 되는 것이죠. 해서 b를 제거하고 나면 a만 남겠죠. 그런데 왜 a는 다시가 붙지 않았습니까? 자, 좌측 왼쪽으로 따라가면 a는 0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영역은 1에 존재하는 것이죠. 1에 존재하면 다시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묶은 것을 간략화하고 남아있는 이 부분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종적으로 단순화한 결과, 간략화한 결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카맵을 이용하여 대수식 간략화하는 과정이었는데 이 내용을 이용하여 뒤에서 여러 상황을 놓고 단계적으로 설명하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앞에서 질문한 부울 대수식을 간략화해 봅니다. 수식 구조는 y는 ab 더하기 ac 더하기 a-b-c 구조입니다. 주어진 수식은 간략화를 하기 위해서는 없어진 변수를 추가해야만이 간략화가 가능합니다. 해서 주어진 수식 첫 번째 항 ab에서는 c가 없어졌죠. 해서 없어진 변수를 c 더하기 c 다시 형태로 추가하였고, 두 번째 항 AC에서는 B가 없어졌죠. 해서 없어진 변수를 B 더하기 B 다시 형태로 추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추가하고 나서 전개를 하고, 전개를 한 상태에서 동일한 항 A, B, C 두 개 존재하니까 하나를 제거하였습니다. 이렇게 제거한 상태에서 공통 부분을 묶고, 공통 부분을 묶고 나면은 또 제거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C 더하기 C 다시는 뭘까요? 1이 됨으로 제거가 되는 거고, A 더하기 A 다시가 곧 1이 됨으로 제거가 되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간략한 결과 AB 더하기 B 다시 C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주어진 수식을 카맵을 이용하여서는 어떻게 간략화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카맵을 이용하여 간략화를 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이 수식 구조를 어떤 형태로 바꿔야 하느냐,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래쪽처럼 바꿔야 합니다. 자, 주어진 수식을 아래쪽처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어진 변수를 추가하고 나서 전개를 해야만이 이렇게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 자,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 없어진 변수 추가하고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은 왼쪽에서 설명하였으니까 변경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카맵을 이용하여 간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변경하고 나서 3변수이므로 3변수 카맵을 작성하고 나서 주어진 수식이 갖고 있는 각 항에 해당하는 민텀에 1을 채우는 거죠. 아래쪽에 1을 채운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1을 채우고 나서는 인접한 1을 상하 좌우로 2의 누성배가 되도록 묶되, 묶는 횟수는 최소가 되도록 묶고 가능한 크게 묶어야 하는 거죠. 해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왼쪽 그림처럼 묶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기서 파란색으로 묶어 놓은 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1을 묶는데 두 번만 묶어도 어떻게 될까요? 모든 1이 포함되어서 묶어진 구조입니다. 묶는 횟수가 최소가 되었을 때 그 대수식의 결과가 간소화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왼쪽처럼 묶어서는 안 되고 오른쪽 이 구조로 두 번만 묶으면 된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리고 0과 1에 걸쳐진 변수를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먼저 제가 동그라미 치는 이 영역이죠. 자, 이렇게 묶은 것을 왼쪽으로 따라가 보면 0과 1에 걸쳐진 변수는 A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해서 3변수 A, B, C에서 변수 A는 제거가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남아있는 변수는 BC가 되죠. 그런데 BC는 어떤 값을 구체적으로 가지느냐? 자, 이 영역을 따라가 보면 이 B하고 C에서 0은 B가 되는 거죠. C는 1이 되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묶은 것은 변수 A는 제거되고 B와 C가 남는데, B는 0에 존재하므로 B 다시로 표현하고 C는 1에 존재하므로 다시 붙일 필요가 없다는 것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묶은 내용을 이용하여 어떻게 간략화가 되느냐인데, 먼저 위로 따라 올라가 봅니다. 그러면 0과 1에 걸쳐진 변수는 B인가요? C인가요? B는 둘 다 1 값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0과 1에 걸쳐진 변수는 C라는 사실 이해하셨습니까? 해서 변수 C는 제거되고 A와 B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A 영역을 따라가 보면 A는 1 영역에 존재하니까 다시 표시할 필요가 없죠. 역시 B도 1 영역이니까 단순화한 결과는 그냥 다시 표시가 없는 AB라는 것 이해하였습니까? 자, 이렇게 간략한 결과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곧 뭘까요?
대수식의 간략한 결과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카맵을 이용한 부울대수 간략화를 다양한 형태에서 어떻게 묶고 어떻게 간략화하는지 연습합니다. 먼저 화면에 보고 있는 카맵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묶어야 할까요? 묶는 방법은 아래쪽처럼 묶어야 하는 거죠. 한 개로 그냥 묶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인접한 일은 없다라는 것이고 대각선으로는 묶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해서 주어진 카맵 구조에서는 아래쪽처럼 묶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해하였습니까? 자, 이렇게 묶은 것이 2개 이상이 아니고 1개로 존재할 때는 없어진 변수가 존재할까요? 없어진 변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서 1개로 묶어진 것은 그냥 이 A, B, C 3개의 변수를 다 가지면서 이때 이런 A, B, C 3개의 변수가 모두 0에 존재하므로 그 결과는 A-, B-, C-가 된다는 거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묶은 이 영역은 위로 따라가 보면 1과 0에 걸쳐져 있는 변수는 B인가요? C인가요? 변수 B가 0과 1에 걸쳐져 있죠. 해서 변수 B는 제거가 되고 남은 것은 A, C가 되는 거죠. 이때 A하고 C는 0에 있지 않고 1 영역에 존재하므로 그 결과는 AC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단순한 결과 이 2개의 항을 더한 것이 곧 뭘까요? 주어진 부울대수 간략한 결과입니다. 자, 이번에는 4변수 카르노 맵에서 이를 묶는 방법 연습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이 구조에서는 어떻게 묶는 것이 최적일까요? 아래쪽처럼 2번 묶는 것이 최적이죠. 가능하면 크게 묶고 묶는 횟수는 최소가 되도록 묶는 것이죠. 자, 이렇게 묶었을 때 첫 번째 이 묶음은 4개의 변수 A, B, C, D로 되어 있을 때 묶은 것이 많으면 딱 보면 변수 CD는 0과 1에 걸쳐져 있다는 것 알 수 있겠죠. 해서 제거가 되고 왼쪽 이 영역에서는 0과 1에 걸쳐진 변수는 B가 0과 1에 걸쳐져 있습니다. 해서 B도 제거하고 나면 남는 것은 A만 존재하는데 A는 0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죠. 해서 단순한 결과는 바로 A-가 되는 거죠. 자, 이 중간에 묶은 이 영역은 많이 묶어져 있으니까 A, B는 0과 1에 걸쳐져 있다는 사실 금방 보면 되죠. 해서 제거하고 나서 위로 올라가 보면 또 0과 1에 걸쳐져 있는 변수는 C가 0과 1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제거되고 나면 남는 것은 변수 D가 되는데 B는 1 영역에 있죠. 해서 다시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해서 이 단순한 A- 그리고 D를 더한 결과가 부울대수식의 간소한 결과가 됩니다. 자, 이번에도 4변수 카맵에서 1을 상하 좌우 2의 누승배가 되도록 묶는 방법 연습을 합니다. 자, 주어진 카맵 구조에서 첫 번째 인접한 1 4개를 이렇게 묶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자리 끝에 있는 1 4개를 이렇게 묶을 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인접한 1이 아닌데 이 카맵 구조에서 어떻게 묶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카맵 구조를 다르게 그리면 아래쪽처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에 있는 것은 간단하게 그린 거고 확장해서 그린다면 이 예를 들어 CD라는 변수가 00, 01, 11, 10인데 이 구조가 계속 반복되어 나가는 그런 구조가 곧 카맵 구조라는 것이죠. 해서 우리 눈에는 인접한 구조로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확장해서 그리면 가장자리에 있는 1, 4개는 아래쪽 그림에서 1, 4개가 이렇게 인접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분석해보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주어진 묶음에 대한 간략화는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바로 안쪽에 있는 이 4개를 간략화하면 BD가 되는 것이고 가장자리에 있는 이 4개를 간략화하면 왜 여기서 B-D- 만 존재할까요? A와 C는 제거가 되었다는 거죠. 설명을 한다면 먼저 이렇게 묶었을 때 이 영역에서 이 C가 곧 어떻게 될까요? 0하고 1 영역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제거가 되고 D는 0 영역에 존재하는 거죠. 해서 D
다시가 되겠죠. 그러면 아래쪽을 볼까요? 이 아래쪽에서 이 1하고 이 1을 비교해보면 0과 1에 걸쳐져 있는 변수는 A가 되는 것이죠. 해서 A는 제거되고 B는 어떻게 될까요? 0에 존재하는 거죠. 해서 B는 B 다시가 되는 것 이해하셨습니까? 해서 이렇게 간략화한 것을 다시 더하면은 간소화된 결과입니다. 이번에도 4변수 카맥 구조에서 인접한 1을 묶는 방법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주어진 위에 있는 이 카맥 구조에서 인접한 1을 어떻게 묶는 것이 최적일까요? 아래쪽처럼 묶는 것이 최적인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주어진 묶음에서 어떻게 간소화를 하느냐는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여기서 제가 하나 설명할 것은 오른쪽 큰 글씨로 적어 두었습니다. 칸로 맵에서 크게 묶을수록 간단하게 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주어진 묶음에서 가장 크게 묶은 이렇게 8개를 묶으면은 그 결과는 4개의 변수 A, B, C, D에서 하나의 변수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묶은 것은 1을 4개를 묶었습니다. 1을 4개를 묶은 구조에서는 최종적으로 존재하는 변수는 A와 C가 2개가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 2개로 묶었습니다. 2개로 묶은 것은 최종적으로 3개의 변수가 존재하는 결과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카맥 구조에서 크게 묶을수록 그 결과는 단순한 변수를 가진다. 이해하였습니까? 이번에는 카르노맵 구조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가장 좌측에 있는 이 원리는 앞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설명할 필요는 없죠. 카맥 구조를 이진수 구조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오른쪽 이진수 구조로 표현한 걸 설명하면 이때 변수 AB가 가지는 값은 0과 1이 되는 것이고 각 민텀 첫 번째 이 민텀 왜 00인지 이해할 수 있죠. A도 0이고 B도 0이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이 민텀은 왜 0일까요? A는 0이고 B는 1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카맥 구조를 이진수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카맥 구조 이진수로 표현된 것을 10진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 10진수로 표현하면 0, 1, 2,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3변수 카맥 구조에서 이진수로 표현한 것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를 10진수 표현으로 바꾸면 0, 1, 2, 3이 아니고 어떻게 되죠? 3, 2가 된다는 거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1, 1을 세 번째 기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4, 5, 6, 7이 아니고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4, 5, 7, 6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4변수 카맥 구조에서는 10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0, 1, 3, 2, 4, 5, 7, 6이 되고 그 다음 8은 어디 있을까요? 가장 아래쪽에 있죠. 8, 9, 10, 11이 아니고 어떻게 될까요? 11, 10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줄이 12, 13, 15, 14가 되는 것 10진수로 표현하였을 때입니다. 자, 이번에는 부울대수 간소화 문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과 다르게 되어 있는 유형을 하나 예제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자, 주어진 예제 그 형태가 F 괄호 안에 A, B, C, 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부울 함수가 4개의 변수 A, B, C, D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시그마하고 나서 괄호 안에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 의미만 알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 의미를 모르면 문제는 풀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이 의미가 뭘까요? 이 의미는 제가 앞에서 설명한 카맥 구조에서 10진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였죠. 해서 주어진 이 의미는 이 숫자에 해당되는 곳에 1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아래쪽 4변수 카맥 구조에서 숫자 해당하는 부분의 수를 제가 빨갛게 표시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부분에 0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존재한다? 1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아래쪽처럼 다시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아래쪽처럼 그린 구조에서 인접한 1을 묶고 그 간소화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 문제 뜻만 알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부울대수 간소화하는 것을 카맵을 이용하여 간소화하는 방법을 공부하였는데
더 이상 훈련할 필요가 없고 지금까지 훈련한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하면 부울대수 간소화하는 카메 구조를 이용하여 간소화할 수 있겠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